안녕하세요. GTS 한국사 오늘 주제 25 가보개혁과 을미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보개혁 들어봤죠? 가보년에 일어났기 때문에 가보개혁이고요. 그다음에 을미년에 일어났기 때문에 을미개혁인데 우리는 보통 요거를 그냥 같이 묶어가지고 가보을미개혁이라고 그냥 공부하는 게 좀 편합니다.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주요 내용 좀 정리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요 비슷한 시기에 국제 정세와 국내 정세를 순서대로 좀 디테일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개념이 어렵진 않은데 여러분 이 사건 순서가 좀 이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더 집중해서 수업을 따라오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1894년이 가보년이고요. 1년 후가 1895년 을미년이 됩니다. 요 개혁이 이 시기의 개혁이 총 3차례에 걸쳐서 있는데 1, 2차 개혁은 가보년 1894년에 있었고요. 3차 개혁은 1895년에 있었기 때문에 을미년이죠. 그래서 을미개혁이라고도 부르고 3차 개혁이라고도 하는데 요거 그냥 같은 연장선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꺼번에 가보 을미개혁 이렇게 이제 묶어서 배운다라는 걸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야기의 시작은 흥선대원군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1863년도부터 한 10년 정도 집권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고종이 직접 정치를 하면서 운요 사건을 계기로 강화도 조약이 체결이 됩니다. 조건 실권 간에 여러 가지 개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반발이 있었네요. 위정 척사 운동 양반 유생들에 의한 운동이죠. 차별받던 구식 군인들에 의한 1882년도에 이모군란도 있었고요. 그리고 바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온건파와 급진개화파 이렇게 나눠지고 급진개화파가 온건개화파로부터 권력을 탈취하기 위해서 일으켰던 정변이 갑신정변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0년 후에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갑신정변의 개혁 정강 내용 중에 좀 특이할 만한 게 문벌을 폐지한다, 또 재정을 일원화하자. 그리고 동학농민운동의 폐전개혁 중에 우리가 조금 기억을 하면 좋은 게 노비제를 없애자, 그다음에 과부 재가를 허용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실제로 오늘 우리가 공부할 가보을미개혁에 반영이 되는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한 번은 이제 갑신정변에서 주장했던 내용들,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동학농민운동에서 주장했던 내용들이 실제로 현실이 되는 모습, 어떻게 보면은 되게 감동적인 것 같습니다. 자, 1894년 동학농민운동 바로 지난 시간의 주제인데요. 자, 조선 정부가 형님 도와주세요. 오케이, 도와줄게. 청나라 군대 출동. 부르지도 않았던 일본 군대 출동. 그리고 나서 한판 붙게 됐으니 그게 바로 청일전쟁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이때 일본이 물러나기는커녕 고종이 살고 있는 경복궁을 점령하면서 이제 2차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얘기도 했었고요. 자, 이때 조선 정부는 교정청을 설치를 해서 여러 가지 개혁을 하려고 했으나 일본군에 의해서 교정청이 폐지되고 새롭게 일본이 군국기무처라는 그런 기구를 만들면서 이곳에서 김홍집을 중심으로 1차 가보개혁이 추진되게 됩니다. 정치적으로는 의정부 8아문 체제 그리고 국내부로 분리가 됩니다. 의정부 8아문은 원래 의정부 6조 체제였죠. 요거를 8개 부서로 새롭게 나눈 거고요. 국내부라는 거는 왕실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따로 두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즉 정부와 왕실 사무를 철저히 분리했다라는 얘기예요. 그 전에는 조선의 재정이 곧 고종의 돈이기도 하고 고종의 왕실의 재정이 곧 국가의 재정이기도 했다. 이렇게 좀 섞어서 썼는데 이제는 철저히 분리를 하겠다 이런 얘기고요. 개국기년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는 중국 연호를 쓰다가 이제부터는 조선 건국 연도인 1392년을 원년으로 삼고 이때부터 연도를 카운트하겠다. 약간 자주적인 모습을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경제적으로는 탁지아문에서 재정을 관리한다, 재정에 일어나 이런 이제 개혁 내용이 있었고요. 사회적으로는 과거제가 폐지됩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비리도 많았던 과거제 대신에 이제 근대식 관리 선발 제도를 실시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사 노비 제도, 즉 신분제를 폐지하게 됩니다. 와, 드디어 신분제가 폐지가 됩니다. 물론 이제 사회적으로는 여전히 차별이 있었겠지만 공식적으로는 그런 노비제도 또 그런 신분제도가 없게 된다라는 게 굉장히 큰 변화가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동학농민군이 주장했던 것 중에 과부 재가를 허용한다라는 내용이 바로 1차 개혁의 주요 내용 되겠습니다. 자, 청일전쟁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머릿속으로 좀 그려봐야 돼요. 1894년도는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청일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그 다음에 동학농민운동 막 일어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어때요? 경복궁에
군국기무처에서는 여러 가지 개혁 법안들이 통과되고 있는 그런 일들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승부의 추가 일본으로 기울기 시작합니다. 청나라보다 일본이 우세해지는 그때쯤 되니까 일본군도 어느 정도 좀 여유가 생긴 거예요. 얘네들 개혁하라고 했는데 잘하고 있나 하고 딱 들여다봤더니 이게 썩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일본의 갑신정변 실패한 이후에 일본에 피신가 있던 친일 성향의 박영효를 다시 귀국시키어서요, 이 김홍직과 연립 내각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연합해서 좀 개혁을 해봐라. 조금 더 일본의 입김이 들어간 개혁이 바로 2차 개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군국기무처, 자기들이 만들었던 군국기무처를 없애버리고요. 그리고 이제 박영효가 이제 영입이 되면서 어떤 방향으로 개혁을 할 건지 조선 정부가 홍범 14조를 발표하게 됩니다. 그 내용은 여러분 교과서 120쪽에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방향으로 개혁을 해왔고 앞으로 이런 개혁, 이런 방향으로 개혁을 할 거야 라는 내용으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2차 개혁의 내용 좀 살펴볼까요? 자, 의정부 8아문 체제를 내각 7부 체제로 다시 한번 바꾸게 되고요. 지방제도 8도 체제를 23부 체제로 바꿉니다. 그리고 재판소를 새롭게 설치해서 기존의 재판을 수령, 사또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방관이 갖고 있던 그런 사또가 갖고 있던 그런 사법권을 빼앗아 버렸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사회적으로는 교육입국조서를 발표함으로써 근대 학제를 마련하고요. 한성사범학교를 또 세우기도 합니다. 근대 교육이 시작이 됐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지요. 자, 이때 이제 청일전쟁이 마침내 끝납니다. 일본의 승리로 끝나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겠죠?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청나라 땅인 랴오뚱 반도, 우리식으로 읽으면 요동반도가 되겠습니다. 이 요동반도를 일본이 할양받게 돼요. 그러니까 차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못마땅했던 러시아가 프랑스와 독일을 끌어들여서 일본을 협박합니다. 야, 니폰, 너네 좋은 말로 할 때 랴오뚱반도 토해내지 그래. 안 그러면 재미없다고. 그래서 일본이 이제 막 전쟁 끝났는데 서양 국가 세 나라하고 다시 맞짱을 뜰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이 랴오뚱 반도를 다시 청나라에게 돌려줍니다. 그 사건을 우리가 삼국 간섭이라고 해요. 이 사건을 보고 이제 조선 왕실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큰형님으로 오셨던 청나라? 근데 일본한테 깨졌어. 근데 그 일본을 누가 굴복을 시켰다? 러시아가 굴복을 시켰다? 그러면 진정한 강자는 바로 러시아겠네라는 생각을 하고 러시아와 가까워지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자 누가 이를 갈았냐면은 바로 눈물을 머금고 랴오뚱 반도를 토해냈던 일본이 이를 갈죠. 그래서 고종을 죽여버릴 수는 없으니까 고종의 마누라인 명성황후를 시해해버립니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깡패들을 보내가지고. 그 사건이 바로 을미사변입니다. 을미년 1895년으로 이제 해가 바뀌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네요. 자, 이 사건으로 야밤에 자기 집에서, 자기 집 어디죠? 경복궁이죠. 자기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명성황후 민비가 일본 깡패들에 의해서 무참히 살해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국모의 원수를 갚아야 됩니다. 라면서 을미의병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이때가 1895년의 일입니다. 자,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3차 개혁이 진행이 됩니다. 이게 바로 을미개혁인데요. 단태종을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단발령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단발령은 지금 여러분이 상상하는 이 여성의 단발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상투를 자르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두 번째 태양력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또 착각하면 안 되는 게 태양열 발전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막 지붕 위에 이렇게 태양광 뭐 발전소 이런 거 아니에요. 태양력은 양력 달력을 쓰겠다라는 얘기예요. 그 전까지는 음력 달력, 태음력을 쓰다가 이제는 태양력, 양력 달력을 쓰게 된다라는 거고요. 종두법 이거는 뭐냐면요. 일종의 백신이에요. 백신. 여러분은 천연두 백신을 맞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단태종 요거는 을미개혁에만 있는 내용이다라는 거를 좀 구분해서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이 단발령으로 양반들이 상당히 불편해합니다. 아니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머리카락을 자르라고? 이거는 안 돼. 불효한 일이야. 게다가 니네는 국모도 죽였잖아. 이러면서 을미의병의 또 하나의 배경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고요. 자, 그런데 이걸 모든 거를 다 지켜보고 있던 고종은 상당히 무서워졌습니다. 와, 우리 집에서
여기서 말하는 우리 집은 경복궁이에요. 내 마누라까지 죽였는데 나라고 못 죽일까? 이것들을 믿을 수 없다! 라면서 야반 도주를 합니다. 어디로 도망을 가냐면은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 사건이 바로 아관 파천이라는 사건이에요. 아관 파천 경복궁에서 지금 시청역 쪽에 있는 러시아 공사관으로 야반 도주한 사건, 그게 아관 파천이고 이때 러시아 공사관에 간신히 도착한 고종이 요 모든 개혁의 중단을 선포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우리가 가부울미 개혁 이야기를 좀 숨가쁘게 했네요. 자, 어떻습니까? 주요 내용 좀 정리가 됐나요? 국제 정세 상당히 디테일하게 들어가죠. 특히 이 부분의 순서를 좀 잘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을미개혁, 단태종 이렇게 기억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안녕.